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른바 황금 연휴가 이어지면서 제주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업계에는 반짝 특수가 예상되지만 방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썰렁했던 렌터카 차고지에 여행객들이 간간히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줄면서 지난 주말부터 제주를 찾는 여행객도 조금씩 느는 상황. 봄이 무르익은 데다 오는 30일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면서 연휴 기간 대형 렌터카 업체의 예약률은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 29일부터는 95% 이상 예약률이 다 찬 편이고요. 현재 문의가 들어와도 거의 차량 예약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와 김포를 잇는 항공노선 예약률도 90%를 훌쩍 넘어섰고 항공요금도 정상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제주 여행을 예정한 관광객만 17만여 명.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70%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침체됐던 관광업계에 모처럼 특수가 예상되지만 방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기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나서 제주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가급적 제주로의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시겠다면 자신과 이웃, 청정 제주를 지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오시기 바랍니다. 실제 관광지마다 마스크도 하지 않고 다니는 여행객들이 쉽게 눈에 띄는 상황. SNS를 통해 알려진 장소에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 전파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걱정이긴 한데 좀 다니시면서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마스크 같이 쓰고 다니면서 여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항과 항만에서 발열 감시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무증상 감염자까지 걸러내기가 쉽지 않고 해외 이력도 자발적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경 수준의 방역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 성과를 내온 제주도는 이번 연휴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앞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자격 확인을 위해 요구되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 침해 없이 재외기관 직장 여부를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신분증만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방문 신청이 이뤄집니다. 한편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지난주까지 3만 7천여 가구에 12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오늘부터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이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재난지원금 지급에 탈락한 자영업자 등은 오늘부터 주민센터에 매출 기록을 제시하면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외 대상 직업에 포함된 교육 공무직 3천여 명도 방학 기간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급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송악산 뉴 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짚어보는 이슈 추적 순서입니다. 송악산은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추가 등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2007년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이끈 손영관 교수를 만나 송악산의 가치와 과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질학적으로는 어떤 가치가 있는 곳인가요? 이 화산이 그 파도의 작용으로 잘려나감으로써 이 화산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인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분화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제주 서남부 지역에 이제 살고 있던 그 어떤 유적지가 이제 보존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하여간 그 또 송악산 화산재 위에 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도 있고 화산과
자연과 사람이 함께 뭔가 이렇게 그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그런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일단 뭐 일출봉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특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악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런 학술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악산 연구를 통해서 화산학 발전이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이제 입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뭐 세계유산 추가 등재도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그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뭐 지역 주민들이 뭔가 그 혜택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 부분을 또 무시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그 최소한의 구역이라도 일단 그 보호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지질학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주변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개발하는 거는 뭐 용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악산 그 분화구에 아주 인접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그러면 아마 그 경관적인 요소가 많이 훼손이 되겠죠. 예, 아마 그런 부분은 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송악산에 대한 어떤 그 보호 조치를 해놓는다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나중에 뭐 지질공원이나 뭐 세계유산 이런 그 추가 등재 분야에 있어서 아마 상당히 뭐 중요한 걸림돌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질학적 가치에 주는 영향 같은 걸 평가하지 않고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막 이제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제한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런 제한을 통해서라도 그 송악산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그 유지시켜 나간다면 그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뭐 대대손손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운수업계와 방과후 강사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을 벌인 결과 최근 2주 동안 3,5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사업장 가운데는 운수업계가 전체의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특수고용 형태나 프리랜서 가운데는 방과후와 외부 강사가 1,000명에 달해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도내 문화 분야 피해 예상액이 10억여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도내 문화예술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문화예술 분야 사업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여파가 상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위약금과 임대료 등 피해가 143건,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연기된 사업이 하반기에 밀집될 경우에는 공연시설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백두대간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한의 대표적인 군락인 지리산 일대에서 가문비나무 고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915m, 지리산 천왕봉 동쪽의 중봉과 하봉. 헬기에서 바라본 산 정상부에 회색으로 말라 죽은 가문비나무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일부 지역은 살아있는 나무보다 껍질이 벗겨져 허옇게 속살을 드러낸 나무가 더 많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동그랗게 퍼진 뿌리가 땅 위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나무 밑동은 줄기결을 따라 찢어지고 쪼개지듯 부러졌습니다. 침엽수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죽어갈 때 이런 집단적인 뿌리 뽑힘 현상이 하나의 그 상징처럼 가뭄이나무가 한꺼번에 죽어가는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적설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봄철 수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가 말라 죽고 강풍으로 뿌리가 뽑히거나 줄기가 부러지는 겁니다. 가뭄비나무는 국제멸종위기 적색 목록 관심종으로 아구산대 침엽수 가운데 유일하게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에 분포합니다.
가뭄비 나무의 분포, 서식 실태에 대한 좀 더 정밀 조사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고 세세한 그런 관찰. 남한에 남아있는 가뭄비 나무 군락은 지리산 반야봉과 천왕봉 일대가 대표적으로 덕유산과 개방산, 설악산에는 일부 개체만 남아있습니다. 백두대간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상징적인 희귀수목 가뭄비 나무가 기후변화로 남한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붉은 대게는 강원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은 어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중단되면서 가공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수산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 바다에서 일주일가량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항구에 들어옵니다. 통발 어선이 잡아온 붉은 대게를 가공 공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하역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네 통발 어선이 한 번에 잡아오는 붉은 대게 양은 척당 10톤가량에 달합니다. 붉은 대게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에서 잡는데 연간 어획량은 2만에서 3만 톤입니다. 어획량의 70에서 80%는 가공 공장으로, 나머지는 직판장이나 횟집 등으로 공급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비중이 높은 가공 공장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공장마다 3, 4개월 분량의 재고가 쌓였습니다. 가동률은 전에 비해서 코로나19 발생되면서 거의 한 30-40%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3개월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한 달 하루하루가 진짜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그런 지경에. 붉은 대게 수출 중단으로 어업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 운영이 중단되면 조업까지 포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과 경쟁하는 공동 수역에서 국내 수산업이 밀리게 됩니다. 일본 배들하고 같이 막 중복돼 있는 그 어장이 그럴 때 있어. 배들이 움직이지 그 어장을 나가지 않으면 어장 자체를 나중에 손실성이 거의 7, 80% 있다고 이렇게. 공장에 납품하는 가격이 절반가량 낮아졌고 납품 물량마저 줄어 조업을 해도 출하 경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빨리 지원책으로 저희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 금리를 아주 싸게 좀 해가지고 주셨으면 저희들이 그래도 지탱가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도산 위기까지 좀 와 있습니다. 수산업계는 붉은 대게 금어기가 시작되는 7월 초까지 앞으로 2달을 최대 고비로 보고 수출용 가공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종일 쾌청하고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데요. 현재 제주 북부와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마르겠고요.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따뜻하겠는데요. 오늘도 낮 동안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감돌겠는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11도, 서부가 10도, 동부가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와 동부가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북부와 서부는 1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은 1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만장굴 인근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주시가 복구 계획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화재로 훼손된 소나무 밭을 복원하기 위해 오늘 오전 현장을 확인하고 한라수목원 전문가 등과 함께 복구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은 도로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나무 숲으로 불길이 번진 점을 바탕으로 담뱃불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제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의 임야에서 불이 나 임야 8천여 제곱미터와 나무 1,700여 그루를 태운 뒤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13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2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제주대병원은 13번째 확진자인 10대 중국인 A씨가 최근 2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어제 격리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A씨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제주에 들어온 뒤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13명의 확진 환자 가운데 8명이 퇴원했고 현재 5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서귀포시 치매전담 노인 요양시설이 오는 6월에 문을 엽니다. 서귀포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치매책임제 추진에 따라 남원읍 남원리의 지하 1층, 지상 3층에 입원 정원 48명 규모로 공립치매전담 노인 요양시설을 오는 6월 말에 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이용 대상은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단을 받은 장기 요양 등급 2등급에서 5등급 사이 노인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